자, 오늘 밤 미증시는 어떤 부분들 우리가 챙겨봐야 될까요? 김태수 금융작가와 함께 오늘도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뉴욕장은 제자리에서 간밤에 멈췄었습니까? 그리고 우리 시장은 크게 밀려났고요. 중요도가 크지는 않다고 하지만 선물 나스닥 S&P 지수는 또 플러스가 나오고 있는데 배가 아픕니다. 오늘 밤 미증시 우리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될지, 뭘 봐야 될지 좀 챙겨주십시오.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한국 시장이 미국 시장에 선행하는 기간도 있다라는 거 혹시 경험해 보셨어요? 시장이 미국 시장이 항상 기준이 돼가지고 한국 시장을 움직이지 않습니다. 어떨 때 보면은 특히 이제 금융위기 같은 때도 봤을 때도 한국 시장이 기준이 돼서 미국 시장이 눈치 보는 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한국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너무 미국 눈치 안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지난 밤에 보면은 금리 결정을 앞두고 굉장히 혼돈세로 마감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일단 눈에 띄었던 게 국채 수익률이 굉장히 좀 불안불안한 그런 모습이다. 즉 보면은 10년물과 2년물 스프레드가 지금 수익률 스프레드 나오는 게 0.4까지 하락해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지금 3월 달에 0선 터치했다가 바로 반등해가지고 한숨 이렇게 좀 쓸어내리는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이번에 0 아래로 떨어지면 이제 경기 침체 얘기 나오고 있기 때문에 확실한 신호다라고 아마 받아들여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봐야 되고, FOMC에서 지금 75bp 인상할 거다. 지금 시장에서는 거의 90% 지금 믿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시장에서는 서로 이제 떠들고 있는 분위기가 90%는 지금 75bp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글쎄 과연 이제 파월 의장이 0.5%포인트라고 이제 못을 박아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과연 말을 뒤집을 수 있을지는 사실 의문이 들긴 하지만 그래도 워낙 시장 분위기가 좋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생산자 물가 지수가 나왔는데 여전히 기업들도 물가 측면에서는 굉장히 부담을 느끼고 있다라는 그런 데이터들을 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일단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약세장에서 지금 어떻게 매매하느냐, 지금 뭐 바닥이 어디냐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피터 린치 님이 말씀하셨어요. 바닥을 확인하려고 바닥을 미리 어딘지 점치려고 하는 분들이 훨씬 더 많이 손해를 봤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는 매매 전략에 관련된 얘기인데 그 얘기를 오늘 먼저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약세장이라는 것에 대해서 과거에 어떻게 해왔나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데 약세장이 지난번에 짧게 끝날 때 코비드 기간 요때 그리고 2009년도에 그때 잠깐 할 때는 뭐 30일, 60일 정도 기록했습니다. 그러면서 조정받는 것도 한 27% 이렇게 조정을 받았어요. 근데 이제 유가 파동이 있던 시기나 아니면은 그때 이제 금융위기 좀 길게 봤을 때 2007년도부터 해가지고 하락할 때는 길게 하락을 했습니다. 400일, 630일 이 정도 하락을 했는데 그때는 절반 가까이 내려앉았죠. 근데 지금 이걸 어떤 식으로 이제 규정을 해야 되느냐? 지금은 바이러스가 있는 세상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뭐 금융시장에서 연쇄 파산이 일어나는 그런 시장도 아닙니다. 그리고 유가 파동이 중동에서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유가 파동이 일어나는 시기도 아니에요. 그냥 어떻게 보면 저기 러시아에서 조금만 이제 우크라이나 국지전 조금 하는 그런 수준이 크게 봤을 때는 그래서 크게 뭔가 이게 상황이 뭐 공급망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실 중국의 봉쇄 조치가 더 큰 거지 러시아 쪽의 영향이 더 크다라고 보긴 전체적으로 보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을 봤을 때는 어디까지나 시장에서는 되돌림 구간에 대해서 좀 적용을 해야 된다. 그런 정도로 해야지 지금 너무 크게 확대 해석하면은 좀 어려울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어떻게 우리가 움직여야 되냐면은 일단 제가 이제 간단하게 표를 좀 가져와 봤습니다. 애플 한 종목만 투자하시는 분들, 한국으로 치면 삼성전자 한 종목만 투자하시는 분들을 기준으로 해봤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하락할 때 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이번에 급락하면서 물려있죠. 그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보유 비중입니다. 내가 30% 갖고 있냐, 50% 갖고 있냐. 만약 50% 이상이면은 빨리 정리해가지고 50%에 맞춰야 돼요. 뭐 손해를 얼마를 보느냐를 따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전체 이 게임이 끝날 때 내가 수익을 낼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비중을 맞추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포트폴리오 운영 전략의 기본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앞으로 시장이 금리 인상이나 2분기 실적 관련해서 나올 때 추가 매수 30% 있는 사람은 20% 더 할 수 있어요. 예, 하지만 50% 있는 사람은 가격 조금 떨어진다고 지금 바닥 보려고 하시는 분들 많죠. 바닥 오면 어떡하시게요? 매수하시게요? 그때 매수해가지고 그게 바닥이 아니면 어떡할까요? 바닥은 누구도 확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2차 매수를 추가적으로 해서 비중을 확대하려면은 2차 매수는 7월에서 9월 사이에 금리 인상하는 거 보면서 하면 되지만은
비중을 50% 이상 가져가는 거는 9월 이후에 시장이 경기 침체에 대한 방향성을 잡는 걸 보고 이 시장이 되돌림 비율에서 끝날 거냐 아니면은 장기적으로 갈 거냐를 확인하고 해야 됩니다. 장기적으로 가게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자리에서 스탑하고 딱 손 떼고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이게 삼성전자가 아니라 우량주가 아니라 뭔가 이상한 실적이 안 좋은 종목이다. 그럼 빨리 손실 인정하고 빠져나와서 다시 저점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지금 전략을 짜셔야 되지 지금 바닥 찾아가면서 어디가 바닥일까를 고민했다가는 정말 크게 손해보실 수 있으니까 포트폴리오를 운영한다는 측면에서 시간은 내 편이다라는 측면에서 그렇게 좀 즐겨보시면은 손해보지 않고 잘 넘길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밤에 이제 모기지 금리가 나옵니다. 모기지 금리가 나오는데 지금 뭐 5.4%로 올랐죠. 근데 실질적으로 시장의 담보대출을 받으려면은 5.88%를 지불을 해야 됩니다. 굉장히 좀 기준금리하고 갭이 좀 있어요. 최고는 지금 그래도 6%는 안 넘겼는데 5.957%까지 지금 은행에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용도 조금만 낮으면 6% 바로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고요.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크게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매 판매 나오는데 요게 이제 15개월 내 최저 수준으로 그렇게 나올 거다라고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FOMC 기준 금리 지금 보면은 0.5%포인트 올려가지고 1.5% 가느냐 아니면 1.75%까지 올라가느냐 지금 이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앞서 말씀드렸지만 90%나 지금 시장에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0.5%포인트를 간다라면은 시장은 좀 안도할 수도 있고요. 0.75%로 간다라면은 시장은 그 뒤에 꼬리표를 달게 될 겁니다. 바로 경기 침체를 연준에서 감안하고 있다라고 아마 그동안은 연착륙을 생각하고 간다였지만 지금은 75%로 가게 되면은 연준에서 경기 침체 어느 정도 부담하겠구나. 이걸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구나. 이렇게 가기 때문에 시장이 조금 더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거 염두에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서학개미 분들을 위한 기업 공부 들어가겠습니다. 괜찮은 종목이야 늘 있어요. 이렇게 또 가격적인 측면으로 많이 떨어졌을 때는 더더욱 그러할 텐데요. 오늘 우리 작가님 어떤 기업 공부하면 괜찮겠습니까? 네, 오늘은 제가 시장에서 조금 그래도 이벤트가 있을 만한 종목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미국의 이제 천연두 치료제 개발 회사입니다. SIG 시가 테크놀로지라는 그 이름을 쓰고 있는데 보면은 지금 미국에서 이제 천연두 관련해가지고 항바이러스제를 개발을 해가지고 승인을 받고 이제 유럽이나 아시아 지역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뉴욕에 지금 본사를 가지고 있고요. 미국에 지금 그 천연두 치료제 승인받은 게 2018년도예요. 그러면서 2022년 1월 달에, 올해 1월 달에 천연두 그리고 원숭이두라고 하죠. 이 원숭이 관련해서 이제 그 세포가 물집이 막 생기고 이러는 그걸 이제 화면으로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유럽 승인을 받아가지고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FDA에서 아니면 CDC에서 뭔가 이제 심각한 수준이다라는 그런 것들을 이제 얘기가 나오게 되면은 아마 긴급 사용 승인을 가장 빠르게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업으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다른 천연두약 제조회사들은 부작용이 좀 있다거나 아니면 개발 단계에 있는 회사들이 많아가지고 실제 시장에 상장된 회사 중에서는 가장 크게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숭이 두창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한국에서 이제 원숭이 두창이라고 표현을 하죠. 이걸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지금 현재 보면 시장에서 굉장히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39개국에서 1,600건이 지금 감염이 확인됐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요게 과연 이제 비상 수준으로 레벨 3를 올려야 되느냐 이런 것들을 갖다가 다시 얘기를 논의를 하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죠. 23일 날 회의를 열겠다 했는데 여기에서 어떻게 결정이 되냐에 따라서 다시 이제 출입국에 대한 제한을 좀 고려한다거나 이런 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면은 이제 퍼가 11배 수준으로 설정이 돼 있고 가격은 $10 수준으로 지난번에 한번 5월 초 해가지고 이 이슈가 나왔을 때 굉장히 빠르게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러면서 한 50% 정도 되돌려 놓은 그런 모습을 보였고,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한 800만 주 정도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 회사의 어떤 재무제표를 보면은 재무제표가 아직은 이게 2018년도에 승인 받아가지고 팔리기 시작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대단히 이게 안정적이다, 수익을 내고 있다, 이렇게는 얘기를 못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은 원숭이 두창 치료제 판매로가 시작이 되면은 실질적으로 이익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죠. 지금 현재 미국 국방부에서 750만 달러를 주문을 해놨고 여기 계약이 체결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아직까지 5월 달에 설정이 된 거기 때문에 재무제표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2분기 실적에 나오게 되겠죠. 그리고 순현금, 부채 빼고 순현금이 1억 달러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을 하고 어떤 이벤트가 생겼을 때 이 회사가 굉장히 크게 성장할 수 있다는 부분을 가지고 제가 소개를 해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요 차트로 봤을 때 지난번에 이제 급등해가지고 한 50% 정도 조정 받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보면은 과거에 이제 우리가 그 코로나 이슈 나왔을 때도 코로나처럼 이게 원숭이 두창이 가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확산 속도 자체가 틀려요. 전염되는 속도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그렇게 가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옛날에 이제 2020년도에 모더나가 초반에 나왔을 때 한 4배 이제 1차 상승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생각했을 때 목표가를 한 $20 정도까지 설정할 수 있겠다 싶고요. 그리고 손절매가는 아래에 $8 80센트 정도 잡으시면은 좀 편안하게 투자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시가 테크놀로지스 이 기업에 대한 이야기를 또 들어봤습니다. 가격대 화면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고요. 김태수 금융작가와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마감 스트레이트와 함께 하셨습니다. 하루하루가 정말 살얼음 걷는 듯하고 실제로도 시장이 크게 밀리는 그런 한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이번 주 후반까지 열심히 잘 우리 버텨보시죠. 내일 또 대형 이벤트 결과와 함께 시장 분석 하러 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